둥근 해가 떴습니다. 내 계좌에 굿모닝을 만들어줄 전략킹 머니왕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의 정재입니다. 간밤 미 증시가요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우지수는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연준의 완화 기조 변화와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경제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모습으로 풀이됐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지수 마감 상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마감 코스피가요 3,100선 위태롭기도 했지만 지켜냈습니다. 외국인이 여전히 매도 행진을 이어갔지만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코스피는 0.36% 상승했고요. 3,125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매도했던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0.32% 상승했고요. 1,037선에서 클로징 벨을 울렸습니다. 지난 목요일 4만여의 날이 속에서 쏟아지는 악재와 함께 지수 직격탄을 맞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다음 날 잔뜩 찡그렸었던 그 주름을 펴내듯이 급락했었던 종목들의 반등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 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 고민을 해결해줄 방법을 찾아서 머니왕이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1시간 끝까지 해보면서 성공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종목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머니왕 바로 여러분들과 오늘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이 방송이 끝나도 저희는 여러분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갑니다. 샵 0988 번호로 위원님의 이름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문자 답장 링크 받아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화면 아래쪽에 보이는 까만 네모 QR코드를 여러분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보시면 새로운 창이 뜹니다. 그 창 누르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머니왕 1부 끝나고 나면 무료 방송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특별 소통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불종목, 뜨거운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이 불종목에 대한 특강 이어서 마저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강할지 그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는 뜨겁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좌를 왕으로 만들어줄 머니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진섭의 실전 머니 차트. 이론도 강하지만 실전에선 더더욱 강한 박진섭 위원님의 비법, 불종목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박진섭 위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굿모닝인 모습이네요. 이번 주 사실 좀 되게 어려운 시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참으로 답답해서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힘들었을 것 같은데 위원님 좀 밝은 모습,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지 굉장히 기대가 크지만 일단 시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한마디부터 전해주시죠. 예, 뭐 시장은 사실은 이제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 시장도 그 어떤 때보다 수익을 내기가 너무나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뭐 물론 지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시점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저희가 올라갈 때 수익 내고 내려가면 손해 보고 미국 시장이 또 주말새 또 빠졌습니다. 그럼 당장 월요일 또 걱정이 되시고 이런 어떻게 보면 답답한 매매를 사실은 저희가 좀 이제 좀 마무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시려면 가장 큰 게 뭐죠? 바로 우리가 한쪽 방향 고집하는 뭐 52주 신저가 바닥주 매매 또는 52주 신고가 매매 뭐 이런 신저가 신고가 가는 종목을 다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는데 이것저것 다 따지면 사실 뭐 지금처럼 하락장이 돼버리면 단기적으로는 버틸 수가 있지만 결국 지수의 하락폭이 좀 더 깊어지면 그때는 속수무책이 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투자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거는 한쪽 방향의 투자, 바닥이든 고점이든 뭐 이런 한쪽 방향을 보고 하시는 투자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뭐 이번 주에도 사실 제가 좀 이따 이제 뭐 리뷰를 해드리겠지만 지수 하락기에 오히려 이번 주에 제일 많은
상한가 종목이 6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6개 종목을 기본적 분석, 차트 분석 하는데 걸린 시간은 채 10분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종목을 제가 계속 지금 오늘까지 6탄째 뭐 이걸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상한가 종목이나 급등주가 속출할 수 있는가 이런 하락장에서도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뭐 급락 하락장이 오더라도요. 유일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는 제 생각에는 바로 주포 매매, 즉 수급을 보고 하시는 매매가 가장 맞는 길입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주가가 변동이 되고 시장이 변동이 되고 테이퍼링이 오고 금리 인상이 되면 그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주포는 그 시장에 맞는 종목을 찾아내고 그 종목을 집중 투자하게 되고 그 종목도 수급이 몰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급락 하락장이 와도 상승 종목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 수급 분석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실전 매매를 공부를 하신다면 가장 이 투자에 맞는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수급 분석 공부하시는 전략 공부를 하시고 그런 전략을 세우시면 뭐 다음 주에 어떤 장이 오더라도 늘 평범한 수익을 내시는 하루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은요,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수급 쏠림의 현상이 자주 시장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그 핫스팟을 잘 공략해낸다면 굉장한 전략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방법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시간, 매주 이 시간, 지난 8월부터 저희는 매주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불종목 특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유난히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의 주제 먼저 화면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종목들이 그렇게 뜨겁게 움직였는지 매우 기대가 커집니다. 벌써 불종목 특집 6탄을 맞이했습니다. 8월부터 매주 이 시간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대단한데 특히나 이번 주에 어떤 종목들이 뜨거웠는지 위원님 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먼저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제가 이제 사실 이 종목이 제일 중요해서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이번 주에 상한가 종목이 사실 6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바로 동양 EMP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어제 뭐 동양 EMP나 또는 뭐 아모센스나 뭐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하셨던 분이 있다면 어떤 하락장, 어떤 급락장이 오더라도 이미 사실은 성공 투자하시는 길이 아주 확률이 높으신 분들이십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어제죠. 장중에 동양 EMP가 27% 어저께 발굴이 되고 27% 급등세에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어떤 부분이죠?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승인 소식에 이제 급등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정부에서 전기차 무선 충전 서비스 등을 승인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무선 충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저희가 국내 전파법상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신청하고 실증 특례를 승인을 받게 된 겁니다. 간단합니다. 지금처럼 복잡하게 저희가 무선 충전을 하기 위해서 충전소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차를 갖다가 주차하는 면에 차에 송신기 설치하고요. 저희 뭐 하이패스 이렇게 설치하듯이 송신기를 설치하고 말 그대로 수신기죠. 설치하고 송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에 가서 그 면에 주차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뭐 밖에 가서 뭐 일 보시고 오시고 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뭐 이런 정말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바로 4분기부터 이 시범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뭐 이런 뉴스에 전기차 급속 충전 플랫폼 개발 사업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동양 EMP 또 동시에 전기차 무선 충전차 그 차페시트죠. 차페시트 특허를 보유한 바로 이제 그 아모센스 이 두 종목이 어제 뭐 상한가를 이제 기록을 결국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연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바로 우리는 어떤 걸 떠올려야 되죠? 바로 폐배터리, 영화테크 이런 주식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런 주식이 어떻게 됐나요? 폐배터리가 이슈가 되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조정을 보였습니다. 다시 또 2차 상한가를 가는 강한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입니다. 영화테크도 뭐 그저께 어저께 연 이틀이나 계속에 장중에 사실 10%가 넘는 지수 하락기에 오히려 10%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신고가 돌파 바로 또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무선 충전 관련주 새롭게 어제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저희들 말씀을 드리지만 초기에 대장주 그룹을 발굴해서 만약에 잠을 자고 있을 때 말이 달리고 있을 때 거기 아무리 올라타셔도 햇빛만 뜨겁고 그냥 덥기만 합니다. 말이 잠들고 있을 때 그게 바닥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종목을 사서 기다리시는 전략이 아니라 말이 깨서 일어나려고 부시시 눈을 뜰 때 그때 말에 올라타시면 말은 신나게 달립니다. 그때 매수하시는 전략. 그러면 어저께 동양 EMP는 바로 이제 막 말이 잠에서 깨려가는 순간이죠. 그동안 잠들어 있다가. 그래서 이런 순간에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앵커님 혹시 노스트라다무스를 아시나요? 네? 노스트라다무스. 뭐 아모니아요? 뭐라고요? 아무튼 여기 지금 여기 감독님은 웃으셨고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감독님들 왜 웃으시죠? 아무튼 노스트라다무스가 네. 사실 예언을 많이 맞췄는데 이제 뭐 아무나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결국 뭐 큰 예언을 이제 옛날 분 말씀하시는 거죠. 과거 역사 속에 계신 분. 저에게도 엄청 옛날 분이죠. 예, 저에게도 예. 엄청 옛날 분이고요. 맨날 옛날 분 얘기하세요. 아니요. 근데 아무튼 예전에 정말 가장 뜨거웠던 정말 네. 책도 많이 팔리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저도 뭐 직접 읽어봤는데 아무튼 뭐 저희는 이런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예언가가 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투자가분들은 실전 투자, 그 투자는 예언가가 되시면 안 됩니다. 종목을 사서 미래를 예측한다? 이건 정말 뭐 가장 좋은 거죠. 주식을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바닥에 사서 그걸 기다린다? 근데 만약에 장이 급변해서 하락장이 온다거나 어떤 장이 돌변해서 오게 된다면 저평가주라고 무조건 저평가주가 사방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예언가가 되지 말고 시전 투자 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은 국전약품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번 주 월요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임상 이상까지 진행된 샤페론이죠. 바로 이 부분에 그 원료 공급, 이 모멘텀이 나오면서 강한 상세가 나왔고요. 또 이번 주죠. 차세대 리튬이온 전지용 첨가제 기대감이랑 모멘텀까지 사실 제약회사가 이게 보면 코로나 치료제, 백신 이거 말고 뭐 2차 전지에 사실은 발을 들인다. 이것도 사실은 뭐 저희가 보면 드문 일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이제 나온 거죠. 약 1,000억 원을 들여서 대규모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료의약품 사업 또 2차 전지 전해질 부분 첨가제 사업 이 두 가지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고요. 뭐 차트를 보신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종일 뭐 올해 내내 아주 지루한 횡보세를 보였고요. 말이 잠에서 깨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또 횡보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급등이 1차 급등보다 더 가파르고 짧은 시간에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조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근데 이런 종목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말이 달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말은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선택을 잘 하실 수가 있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내려가는 말과 다시 횡보하고 달리는 말.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초기 단계 이런 단계에 진입을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두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종목도 재매수 관점 조정 시에 보실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TBC입니다. TBC인데 이 종목은 이번 주 화요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이번 주 시장에서 사실은 뭐 어떤 테마보다 가장 뜨거웠던 정치인 관련주입니다. 관련 정치인과 아무런 사업적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회사에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에도 보면 지수가 힘이 없고 이번 주에 그렇게 보이셨겠지만 상한가 종목과 또 힘 있는 종목은 50일 신고가 계속 돌파를 한다거나 시도한다거나 이런 종목들이 뭐 여러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특정 방송사죠. 약 70% 편성을 하고요. 30%를 이제 자체 편성으로 방송을 사실은 이제 하고 있는데요. 방송 광고 수익이 바로 주 수익 원인 회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올 2분기까지 영업이익이 약 858% 증가, 순이익은 100% 증가를 한 실적주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요새 신고가 나오고 상한가 가는 이런 종목의 특징은 제가 지금 오늘도 이제 6종목의 상한가 이번 주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 다 실적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주, 개별주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실적도 적자, 영업 적자에 뭐 그냥 뉴스 말 그대로 그냥 뭐 이벤트성으로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종목은 사실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관심을 가지시면
1차 파동 후에 2차 파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1차 파동 후에 그냥 꺼져버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베이스는 실적 이 부분을 깔고 저희가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저희가 한번 이 TBC도 보시면요. 주가가 이 종목은 더 오랫동안 뭐 정말 지겹게 횡보를 했고요. 그리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횡보. 그리고 2차로 1차 파동보다 3배, 4배의 강력한 파동이 나오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심플합니다. 투자는.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 투자를 힘들게 보시기 때문에 95%의 투자자분들이 결국 이 주시장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요. 단 5%의 투자자분들이 큰 수익을 내시는 그런 뭐 시장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란 건 이렇게 횡보하거나 이게 바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횡보하거나 이럴 때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꿈틀하고 말 그대로 잠에서 깼을 때 이럴 때 사실은 매매를 하시는 게 승률, 확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TBC도 여전히 신고가 분에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이 종목은 사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틀 후인가요? 이번 수요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소,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에 상세가 나오는 종목인데요. 주력 제품은 바로 이제 플라스틱 범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기아차 주 고객이고요. 현대차 비중도 늘려가는 흐름에 있습니다. 사회 이사로 인해서 정치인 테마주로 이제 묶여있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도 실적이 올 2분기까지 작년 동기보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흑자 전환이 된 실적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은 근데 사실은 이제 유상증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전체 주식 수량의 약 3분의 1, 850만 주의 유상증자가 발표가 됐고요. 구주주 청약 예정일이 바로 이제 11월 8일, 9일 이틀입니다. 또 신주 상장 예정일은 11월 30일. 근데 아직 2달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에 어떤 상승 흐름이 다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때 사실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이십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동양 피스톤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동양 피스톤은 사실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이제 상한가 종목이 2개가 나왔습니다. 바로 동양 피스톤과 대연인데요. 동양 피스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놓고 보시면 동양 피스톤은 상당히 이것도 정말 우리가 흔히 껌딱지처럼 바닥에 정말 붙어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게 내연기관용 엔진 피스톤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국내 1위 피스톤 업체입니다. 동시에 해외 법인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업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이 회사가 친환경차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수소 연료 전지 관련 사업 양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 뜨거웠던 정치인 관련주로 묶이면서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을 수소차 동시에 이 정치인 관련주로 묶이면서 상한가를 이제 기록을 한 건데요. 차트를 보신다면은 이 종목도 이제 마찬가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종목은 더 사실은 뭐 오랫동안 정확히 이제 8월 말이죠. 8월 중순까지도 정말 일자를 그렸습니다. 일자를 그렸고 그리고 나서 주가는 꿈틀하고 움직인 다음에 횡보, 다시 급등.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보시면 차트를 계속 제가 바꾸고 있는데 계속 똑같은 차트를 보신다는 이 느낌이 드실 겁니다. 횡보, 상승, 횡보, 2차 급등. 그러니까 요새 트렌드를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기존의 전통 강자, 메타버스, 백신, 물론 백신도 좋은 종목, 제가 늘 말씀드리는 황태자죠. 아스텍 WB. 이런 종목들은 연일 뭐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백신, 또 예를 들면 뭐 메타버스, 원전, 물론 원전 최근 뭐 상세가 나오긴 했지만 이런 종목들은 지금 자리가 바로 어떻게 돼 있죠? 올라가 있죠. 그리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상한가나 급등이 나온다는 게 사실 지금은 그런 타이밍을 안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런 어떤 흐름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빠르게 저희가 이런 장세에 순응을 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다시 뭐 메타버스 이런 게 불이 붙을 때 그때가 언제죠? 한 발 늦게 매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때 오히려 확률적으로 지금을 사서 기다리시는 전략이 아니라 그게 중요하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오랜 시간 횡보하다가 꿈틀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동양 피스톤도 이래야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뭐 바닥에서 기다린다? 근데 그게 저희들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뜨거운 여름입니다. 가을이 돼야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는데 그 밑에서 아무리 뜨거운 날 미리 가서 기다리셔도 감은 떨어지지가 않죠. 햇볕에 뜨거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로 움직임이 있을 때 가을이 이제 요새 뭐 창문 여시면 밤에 시원한 바람 들어오고 그런 계절이 됐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감나무 밑에 가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순간들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늘 투자를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바로 대연입니다. 대연. 대연도 이 종목도 사실은 이제 이 목요일 날 장중에 발굴이 되고 바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이사와 정치인에 관련해가는 뉴스로 상한가를 기록을 한 건데요. 여성복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 전국적으로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고요. 또 5개 브랜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올 2분기까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10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시면요. 어제죠. 어제 이제 50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 종목도 사실은 제가 올해 들어서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 중에 놓고 보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매매 공방이 벌어진 종목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상한가에 들어가고요. 상한가 물량이 거의 뭐 200만 주 가까이 쌓이고 그걸 다시 또 풀어내고 또 다시 들어가고 또 풀어내고 그러다가 시간에 장 후에 시간에 매매해서 또 매도 잔량이 많이 쌓이고 그런데 또 결국에는 한 8,000주 매수로 마무리가 되고 아주 소량이죠. 그런데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서는 또 약 130만 주 매수 잔량이 쌓이고 제가 정말 이런 종목을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치열하게 매매 공방이 벌어져서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대여는 지금 손바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거나 아니면 주포가 물량을 털고 나가고 있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대여는 다음 주 초에 움직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의 기간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 자리가 유지가 된다면 사실은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2차 급등이 또 2차 상승이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 주 초 대연 사실은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린 종목 중에 아무튼 이렇게 뭐 대연이라든지 아니면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동양 EMP죠. 이 종목 상한가 갔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무선 충전 관련주 이제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당분간은 무선 충전 관련주 폐배터리에 이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더욱 대단했던 불종목의 모습들이었습니다. 8월부터 매주 상한가 행진 이어가고 있는 박진섭 위원님의 불종목 특집 어느덧 6탄 여러분들 함께 하셨는데요. 이번 주 불종목으로는요. 국전약품이나 TBC 등으로 굉장히 더 뜨거운 모습 여러분들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잠시 후에는 새로운 전략도 공개될 테니 여러분들 채널 끝까지 고정해 보시면서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황금선 불종목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함께 배우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긴밀한 소통 방법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샵 0988 번호로 위원님의 이름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문자 링크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화면 아래쪽에 까만 네모 QR코드를 여러분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보시면 새로운 창 뜹니다. 그 창 누르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 돈 되는 테마주로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주름 잡았었던 핫템들을 읽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핫앤쿨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지 어떤 테마가 있었을지 여러분들 읽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이번 주 핫앤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핫으로는 정치인 관련주 꼽아주셨고요. 쿨섹터로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꼽아주셨습니다. 자, 자세히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좀 시장의 흐름이 답답했습니다. 여러 가지 관망세가 짙어진 흐름 속에서 수급이 쏠리는 현상. 그쪽으로 또 종목들이 강한 시세 분출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 그 속에서 또 정치인 관련, 정치 테마 모멘텀이 또 좀 많이 부각되는 모습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이번 주에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실전 매매를 잘 하시려면 사실은 우리 많은 분들이 뭐 기본적 분석이나 차트 분석 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매와 이론 매매는 분명히 틀립니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기본적 분석, 차트 분석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시더라도 수급 앞에 장사가 없다고 수급 분석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수급은 누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바로 주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가장 뜨겁게 움직인 종목은 바로 이제 정치인 관련주들이 가장 뜨겁게 움직였는데요. 특정 정치인 관련주가 아주 뜨겁게 움직였습니다. 돈의 수급이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희가 이걸 뭐 좋다 나쁘다 이러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그 흐름에 돈의 흐름에 따라서 돈은 절대로 물살과 같습니다. 그걸 역행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요. 저희가 수능을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치 관련주 뭐 이번 주에 초급등세 그냥 상승세가 아니라 초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새롭게 사실은 뭐 지지율도 올라가고 부각되는 정치인 관련주 특정 정치인 관련주가 시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제가 이번 주 사실은 아까 쭉 불러드렸지만 뭐 DSR, 동양피스톤, 대연, 팜스빌, 보강산업, MH에탄올, TBC 이렇게 많은 종목이 이번 주 사실은 이번 주 상한가 종목이 이렇게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쭉 불러드린 이 종목들 이 많은 종목들이 다 특정 정치인 관련주입니다. 그러면 수급이 이렇게 몰릴 때는 그 돈의 방향을 쫓아서 거기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아 보이시고요. 그러면 어떤 하락장이 오더라도 다음 주에 급락장이 오더라도 이런 종목들의 수익을 볼 확률이 오히려 높습니다. 제가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제 DSR에 이제 관심을 제가 가졌는데요. 보면 DSR이 뭐 실제로 매매를 했고요. 그런데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서 상한가에 아무 뉴스가 없습니다. 근데 DSR이 어제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서 상한가에 육박하는 거의 뭐 9% 급등세로 마감이 장중 최고 주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죠. 주가는 보합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아무 이유 없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9% 거의 상한가에 올라가는 이런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게 바로 주포 종목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혈연적으로 묶이면서 이제 관련주가 된 건데요. 관련 정치인 단기적으로는 대장주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당분간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이런 정치인 관련주들이 원래 이럴 때 보통 정치인 관련주 또 강하게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몰리는 정치인 관련주 중에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실적은 늘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분 좋으면 이렇게 마음은 붕붕 떠 있지만 몸은 이렇게 붕붕 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적이라는 건요 너무너무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땅과 똑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적이 나고 있고 적자지만 개선이 되고 있고 이런 기업군들 내에서도 정치인 테마주 또 저평가된 주식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종목으로 압축 매매를 하셔야지 뭐 적자 기업에 또 어떤 그 지금 주가 자리도 높다든지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피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압축 매매를 하신다면 이 정치인 관련주들이 지금 상당히 다음 주도 좀 뜨겁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십니다. 정치 테마주가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 종목들의 주가 움직이 굉장히 또 강한 시세 분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단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따져볼 것이 있습니다. 실적이 개선세를 띠고 있는지 수급이 어느 정도 쏠렸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따져봐야 하니까요. 여러분들 박진석 위원님의 이야기 잘 들어보시면서 이 대응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핫섹터로 정치 테마주 꼽아주셨고요. 쿨섹터를 보니까요. 메타버스를 꼽아주셨습니다. 메타버스는 사실 미래지향적 모멘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긴 하거든요.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근데 아마 제가 한참 메타버스를 많이 말씀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뭐 예를 든다면 뭐 수소차라든지 아마 2주 전부터인가요? 2주 전에 제가 아마 평화산업 초기에 말씀드렸을 때
사실은 그때가 이제 말 그대로 잠자는 말이 깨어날 때였습니다. 오랜 시간 수개월을 횡보하다가 이제 꿈틀하고 움직일 때, 그때 바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종목도 마찬가지로 평화산업도 이틀 후인가요? 상한가, 장중에 상한가를 바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도 제가 물론 말씀드리기도 했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그때 수호차라든지 또 정치인 테마주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렇게 이 방향의 흐름이 기존의 메타버스, 백신의 어떤 강자 흐름에서 뭐 그런 흐름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고요. 그건 이제 저희가 수급 분석하게 되면 주포가 이미 종목의 어떤 변동이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메타버스를 뭐 매수를 하고 저평가돼서 매수한다, 그리고 기다리신다, 뭐 이거는 이미 그때 시장의 흐름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 메타버스 보시면 네. 어느덧 어하다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 그 대장주죠, 넥스트 이런 종목도 보십시오. 고점에서 잡혀 있는 듯이 이렇게 네. 거의 지지분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엄청 이제 많이 하락세를 보인 다음에 네. 사실은 거의 뭐 지금 뭐 아주 정말 각광을 받던 주식인데 네, 네, 지금 네. 많이 내려와서 답답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뭐 대부분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다 지금 사실은 이제 많이 급락해서 사실은 이제 바닥에 붙어 있고 뭐 거의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이란 거는 항상 우리가 뭐 바닥에서 매수한다, 또는 뭐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한다, 저평가주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 이 주식이 갈 거기 때문에 지금 매수한다. 이런 모든 전략은 맞을 때는 기가 막히게 맞을 수가 있지만 틀릴 때는 또 기가 막히게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잘 투자를 하시다가도 삐끗하시는 순간 계좌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면 수급 분석 중요하시고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메타버스와 직접 사업 관련 모델이 없다고 밝힌 회사 측에서 밝히는 알체라, 이런 회사 보십시오. 급락세를 보였고 여전히 뭐 바닥에 거의 뭐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실적이 지난 3년 동안 적자였습니다. 적자였고요. 이 종목이 좋다 나쁘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종목 선정 일단 기준을 일단 세우시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메타버스는 결국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뉴스가 나와줘야 그때 뉴스 어떤 이 상승 동력이 다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를 오늘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잠자고 있는 말에 앉아서 말이 깰 때까지 세워라 내어라 이렇게 기다리시는 전략이 아니라 말이 깬 다음에 깰 때 그때 말에 올라타신 전략이 좋으시기 때문에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 물론 관심이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기도 했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메타버스주에 이 종목에 투자라거나 말씀을 드릴 마음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낙폭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종목 그 하나만을 말씀드릴 저 별로 마음은 없고요. 이런 종목이 꿈틀하고 움직였을 때, 그리고 다시 성장 동력이 나왔을 때 그때 투자를 하시는 게 일단은 뭐 좋아 보이십니다. 네, 지금은 뭐 잠자는 말과 같다라는 표현을 네. 해주셨는데요. 네. 쿨섹터로 꼽아주신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이번 주 쿨섹터로요, 이 지수 방향성 부재 속에 수급 쏠림이 강하게 돋보였다라면서 정치인 관련주 꼽아주셨고요. 쿨섹터로는 메타버스, 실적 부진 기업들의 하락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한 주간 사랑했었던 종목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금융 플랫폼 규제 속에서 크게 급락을 보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근데 또 금요일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위원님, 이번 주 종목 어떤 종목으로 꼽으셨어요? 제가 메타버스에 너무 안 좋게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네. 메타버스는 사실 미래의 성장 동력이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죠. 그것도 마음이 약해서 가장 큰 성장 동력 중에 하나, 그런 어떤 분위기 때문에 결국에는 갈 거라고 봅니다. 잠시. 결국에는 갈 거라고 봅니다. 단 실적이 뒷받침되는 주식들,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면 결국 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시간의 문제일 뿐, 그래서 좀 그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한 주간 개인분들이 사랑하신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뭐 빅테크 기업이죠. 바로 카카오. 어떤 시장의 어떤 독점 논란 등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온라인 바로 플랫폼에 있던 공정거래, 불공정거래 이런 규제 방안이 이제 논의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부각이 되고, 카카오도 요새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종목별로 보면 뭐 저희가 뭐 이런 대기업들이 보면 대형주들이
최근 들어 지난주부터 보면 이 급락세가 지금 나오는 종목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좋았던 종목들이 뭐 카카오뱅크를 비롯해서 그래서 거의 한 주 동안에 17% 이제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이제 핀테크 업체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이 행위가 영업 행위가 이걸 대부분 이제 광고가 아니라 중개로 봐야 된다 해석이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주가에 하락세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이죠. 어제 다행히 기관이 매도해서 소폭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요. 상승 마감을 1% 상승 마감을 하여 주었습니다. 근데 좀 내일 또 다음 주 흐름이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LG 화학이죠. LG 화학도 하락세가 주춤하고 물론 이제 경우는 완전히 뭐 다른 경우지만 하락세가 나오고 나서 주춤하고 2차 또 하락이 또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항상 모든 종목은 아까도 제가 이제 쭉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1차 상승, 횡보, 2차 강한 상승 파동 이런 그림이 나오듯이 하락도 사실은 이 추세라는 걸 무시를 못합니다.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너무 좋은 기업이고 사실은 또 이 어떤 지금의 이 안 좋은 또 어떤 상황 이걸 또 잘 이겨낼 거라고 봅니다. 보고 또 사실은 카카오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또 관련 기업이 있고 또 고용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결과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국 잘 이겨낼 거로 보고요. 동시에 그렇지만 또 늘 신규 매수는 한 발 늦게 지금 많이 내렸기 때문에 네. 미래를 보고 사시는 게 아니라 한 발 늦게 매수하시는 게 좋아 보이십니다. 올라가는 그 움직임을 보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그럼요. 예. 항상 뭐 저희 늘 대표적인 격언이 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자. 왜 발에서 살 수 없는 걸까요? 발이요? 발에서 사고 싶어요. 그거는 거의 그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기라고 하는 신기가 있으셔야 되고, 네. 그거는 사실 근데 무릎에서 제가 사는 것만으로도 좋다. 예. 요즘 앵커님이 이제 노스트라다무스가 이제 되시려고 하는 발에서 서서 이제 머리에서 파는 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네. 항상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알겠습니다. 그게 좋은 것 너무 같습니다. 욕심내지 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주간 개인이 사랑했었던 종목으로 카카오 꼽아주셨고요. 이렇게 박진섭 위원님의 종목 리뷰 좀 더 듣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후 또 이 방송 끝나고 위원님의 무료 방송 이어집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MTN밴드 검색해보세요. 첫 번째 링크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을 수가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를 보시면 박진섭 위원님의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료 방송 참석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빨간색 박스 클릭하시면요. 저 버튼을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실 수 있으니 박진섭 위원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들어보시고요. 다음 주 황금선 불종목은 무엇인지 그 전략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부지런히 뛰어왔는데요. 이번에는 다음 주 수익 전략 들고 금방 들어오겠습니다. 넥스트 머니, 넥스트 수익왕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잠시 후 새로운 전략까지 공개될 테니까요.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AS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디스플레이텍입니다. 와, 최고 수익률 100% 넘어섰습니다. 디스플레이텍에 대해서 흐름 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에 사실은 또 다시 신고가를 돌파를 했는데요. 이 종목도. 근데 제가 좋게 보는 사실은 저희가 어떤 화두가 있으면 그 관련주가 있습니다. 근데 인수합병이죠. 기업 인수합병. 제가 탑2로 보는 종목이 바로 SMCNC, 동시에 디스플레이텍 이 두 종목인데요. 디스플레이텍은 사실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죠. 4년 뒤에 2025년도부터 새 자동차 모델을 다 전기차로 전환한다. 이런 얘기와 더불어서 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차의 제네시스가 바로 이 무선 충전 기술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은 요새 전기차의 충전이 이제는 아마 다음 주에 이 폐배터리에 이어서 시장의 이슈가 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디스플레이텍은요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지분을 약 24%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에서 이제 경영권 인수 계획을 인수에 대한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M&A 관련주, 기업 인수합병, 물론 지분 인수가 되겠죠. 이런 지분 인수에 대해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고요.
동시에 뭐 지난주죠. 지난주 거의 50% 가까운 급등세에 이어서 한번 차트 보실까요? 네, 차트 보신다면 지난주 뭐 50% 가까운 급등세에 이어서요. 또 이번 주죠. 이번 주에도 주후반 다시 또 사실은 상세가 나오면서 주후반 10,000원을 또 다시 돌파를 하면서 목요일 날 바로 50일 신고가를 이제 돌파하는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사실은 이제 여전히 뭐 전기차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이면서 동시에 이제 인수합병 이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늘 낚싯대 한 개보다 두 개를 들이는 게 물고기를 잡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모멘텀이란 건 많으면 많아서 좋습니다. 뭐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모멘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한번 이 종목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10,000원 안착 그 부분을 포인트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디스플레이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10,000원 안착하는 흐름 우리가 잘 체크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주 기대감 실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캠트로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이번 주에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 대단히 강했어요. 네, 이거 뭐 정말 뭐죠? 이 종목은 정말 캠트로스 진짜 좀 최근 들어 약간 보면은 좀 약간 보기 드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제가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디스플레이텍, 전기차 충전, 또 M&A 인수합병. 사실 이걸 제가 인수죠. 정확히는 기업 지분 인수.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캠트로스는 세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바로 요새 시장에서 뜨거운 탄소 중립, 또 수소차, 2차 전지 이렇게 세 가지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모멘텀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편식을 안 하는 거죠. 네. 네. 이것저것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가지고 2차 전지 바로 전해질 원료로 쓰이는 이런 어떤 전환시키는 중요한 소재를 만드는 전환시키는 그런 기술 바로 이제 이런 부분과 한국화학연구원으로부터 2차 전지의 필수 소재로 쓰이는 제조기술 공정을 이전을 받아서 개발 중에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한국화학연구원으로부터 수소차 연료전지 이 바인더 소재 기술을 이전받아서 내년부터 이 부분은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신다면 이 종목도 이번 주 수요일이죠. 신고가 뭐 계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신고 기록을 하고요. 여전히 고점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보시면요. 정말 답답하게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거의 뭐 바닥에 붙어 있었고요. 철저하게 소외되면서 그러다가 1차 상승 그리고 횡보 그리고 2차가 더 강력한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모멘텀이 있고요. 결정적으로 이렇게 최근 들어 급등이 나와주고 있지만 올해 상승폭이 크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 꾸준하게 차분하게 보신다면 좀 상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캠트로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빠르게 평화산업 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평화산업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수소차 관련해서 또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크게 또 돋보이고 있어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항상 시장을 바라보실 때 수소차, 평화산업을 놓고 보시면 언제죠? 제가 아마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7일날 하이드로젠 웨이브 행사, 8일날 수소기업 협의체 행사, 일산 킨텍스 이 두 가지 행사를 앞두고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걸 놓고 본다면 이미 그 전에 달렸습니다. 깨서 신나게 많이 달렸고요. 그리고 거의 일주일 넘게 아주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뉴스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뉴스에 팔라고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제가 새롭게 말씀드린 종목이 있죠. 바로 이번 주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코론 플라스틱입니다. 코론 플라스틱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보십시오. 말씀드리고 나서 그날 10%가 급등했고요. 조정 보이고 다시 다음날 상한가에 불과 100원에 육박하는 정말 누가 뒤에서 살짝 차주면 그냥 상한가를 가는 100원짜리 상한가를 못 가고 하락세가 나왔지만 어떻게 됐나요? 목, 금, 월 3일 동안 30분 단일가 매매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4%의 상세를 보이면서 다시 52주 신고가에 바짝 다가서 있습니다. 바로 이런 흐름을 보시면서 수소차, 이제 수소차 평화산업 보면은 조정을 보이니까 이제 뉴스에 팔라고 하니까 수소차가 끝났나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항상 새로운 대장주, 옛날 대장주가 있고요. 새로운 대장주가 또 떠오릅니다. 그런 종목을 초기에 매수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코롱 플라스틱도 사실은 오랫동안 잠들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깨어나서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통을 평화산업이 코롱 플라스틱에 넘겨줬습니다. 그러면서 코롱 플라스틱이 다시 또 대장주로 떠올랐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같은 이 테마 바람이 불면 수소차, 뭐 메타버스 마찬가지입니다. 수개월은 그런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순환매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화산업 이 종목도 순환매가 도는 과정에서 코롱 플라스틱이 오히려 달리다가 좀 지쳐서 쉬어갈 때 그럴 때 다시 평화산업이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언제든지 다시 또 오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평화산업 이 종목도 뭐 상한가를 갔던 장중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여전히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자리 재매수 당연히 좋아 보이십니다. 네, 여러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서 새로운 전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전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은 사실은 일단 로체 시스템즈입니다. 종목이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대중화 선언의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최근 폴더블 폰이 글로벌 흥행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이 모멘텀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폴더블 폰 모듈 라인을 7개에서 10개로 증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체는요, 사실은 상장사 중에서 유일하게 바로 모듈 공정용 밴딩 장비를 삼성 디스플레이의 독점이 아니라 아무튼 공급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어떤 수혜가 기대가 되는데요. 또한 세계적인 반도체 투자 확대 트렌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사실은 이런 흐름이 아마 차트를 보신다면은 지난 8월 20일이죠. 50일 신저가 기록을 하고요. 뭐 얼마 전입니다. 8월 20일 날 50일 신저가 찍고 그리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는 상승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수소차라든지 정치인 테마주 이런 어떤 강한 흐름을 보인다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가격 전략 이건 제가 또 잠시 후 공개방송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체 시스템즈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은요, 잠시 후 무료 방송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위원님, 이번 주 불종목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국전약품이나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대단한 시세를 분출했는데요. 매주 이렇게 불종목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는 그 비법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아까 6개 종목이 종목을 6개 종목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 종목을 기본적 분석이죠. 또 차트 분석 하는데 걸린 시간은 10분밖에 채 되지가 않습니다. 10분밖에 안 걸려요? 네. 그러니까 10분밖에 진짜 걸리지가 않고 철저하게 수급을 보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아무리 어떤 급락장이 오든 테이퍼링이 오든 금리 인상이 오든 그때 다 같이 하락할까요? 손잡고? 아니죠. 그중에 또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결정하는 게 누구죠? 수급. 그렇죠. 수급이죠. 수급을 움직이는 게 누구죠? 저게 우리가 인정하고 싶든 싶지 않든 그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어떤 세력이든 간에 주포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저희가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근 들어 아마 또 미국 시장이 어저께 또 하락이 나왔고요. 이 흐름이 또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지금 사실 저희가 또 최근 들어 이번 주 하락세를 보였고요. 마찬가지로 전략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전략을 세우시는가가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전략도 세우셔야 됩니다. 항상 시장은 늘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진화합니다. 시장은 늘 변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늘 똑같은 전략, 늘 똑같은 매매 방법 이걸로 대응을 하시면 절대로 5%에 크게 성공하는 투자자에 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변하는 것처럼 투자 전략, 매매 방법 다 바꾸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그런 전략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난번 공개방송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종목도 제가 중요한 자리, 종목이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요한 자리 10,000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이번 주에 16%, 제가 한번 다시 봐야 되는데 이번 한 주에 16%, 10%, 8%인가요? 이렇게 그 자리에 올 때마다 3번이나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자리가 주포의 평균 매집 주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 잠시 후 또 이런 좋은 전략 종목 또
주포 종목 공개를 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굉장히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잠시 후 시작될 텐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보세요. 첫 번째 링크 따라서 홈페이지에 오실 수 있고요. 빨간색 저 박스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참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